안녕하세요.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규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카피들은 사실 2번 읽어야 되는 카피들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싶다가 광고주가 누구인지 알고 다시 읽으면 아, 이래서 이 말을 한 거구나 하면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카피들입니다. 광고 카피를 볼 때 카피 자체만으로도 임팩트가 있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주를 떠올리면 더 재미있는,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고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카피들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피들이 바로 이런 카피들입니다. 광고주를 알고 나면 훨씬 더 재미있고 깊어지는 카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도쿄 카피라이터스 클럽에서 발간하는 TCC 연감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우수 광고 카피를 모은 자료인데요. 이건 1993년 연감에 등재된 카피입니다. 읽는 순간 뭐지? 싶었다가 광고주를 알고 나면 완벽하게 이해되는 카피입니다. 지지 마라. 상대는 초등학생이다. 처음 보면 상대가 초등학생같이 약하다는 뜻인지 이게 무슨 뜻으로 쓴 말인지 살짝 갸우뚱해집니다. 그런데 광고주를 보면 그 뜻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전일본 초등학생 배구대회. 생활용품 전문 기업인 라이온이 후원하는 초등학생 배구대회의 광고 카피입니다. 선수들이 진짜로 전부 초등학생인 거죠. 언뜻 들으면 어른들이나 중고등학생에게 상대는 초등학생이다 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초등학생에게 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 카피를 광고주를 모르고 읽는다면 상대를 얕보는 이상한 응원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전일본 초등학생 배구대회라는 맥락이 붙으면 완벽하게 말이 되는 오히려 너무나 재미있는 응원성 카피가 됩니다. 이 카피를 카피 연감에서 처음 찾았을 때 너무 재미있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자 같은 평범한 응원보다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카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TCC 연감에 등재된 카피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가 어릴 때 들어본 이솝우화에서 양치기 소년이 재미로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리를 듣고 소독이 나는 것을 즐기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큰일을 당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늑대는 무섭고 나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고 경고인데 이 카피는 말합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라고. 원문에는 우레시 뉴스라고 해서 기쁜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일본 늑대협회. 이분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는 정말로 기쁜 뉴스가 되는 거죠. 일본 늑대협회는 멸종된 일본 늑대의 복원을 목표로 1993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늑대가 없어지면 사슴이나 멧돼지 같이 늑대의 먹이가 되는 동물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단순한 동물보호 단체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의 관점에서 늑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단체 입장에서는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최고의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 카피는 DM, 그러니까 다이렉트 메일로 보내진 것입니다. 협회를 지지해주는 회원이나 후원자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유머러스한 카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카피입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밥이 따뜻한 밥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카피를 보면 다소 냉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 집, 집밥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광고주를 보면 재미있는 광고 카피가 됩니다. 호또모또, 이름이 바로 힌트입니다. 호또는 영어 핫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모또는 일본어로 더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욱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전문으로 파는 일본의 도시락 체인점 이름인 것이죠. 일본 전역에 수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체인인데 이미 만들어진 도시락을 파는 게 아니라 주문하면 바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갓 만든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게 이 브랜드 비즈니스의 핵심이죠. 이걸 이해하고 나서 읽어보면 카피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보통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상적인 집의 모습처럼 집에서 가족이 늘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게 아니죠.
찬밥만 있기도 하고 밥이 없기도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더 따뜻하다는 의미의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만으로 브랜드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집밥보다 우리 도시락이 더 따뜻하다 라는 뜻이죠. 재밌습니다. 네 번째 카피는 내용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인생은 매일 본방, 리허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언뜻 카피만 보면 유쾌하고 가벼운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고 나서 투덜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생의 아이러니를 위트 있게 표현한 카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고주를 보는 순간 이 카피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야마구치현 장례업 협동조합.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야마구치현은 일본 혼슈 서쪽 끝에 있는 지방현인데요. 이 지역의 장례업 종사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광고주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단순히 장례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피를 일반인이나 보통 광고주가 썼다면 그냥 재미있는 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리허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은 전혀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인생에 리허설이 없다는 것, 그래서 시행착오, 실수, 실패도 있지만 그래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죠.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장래에 대한 광고를 내면서 삶에 대한 철학을 전달하는 굉장히 세련된 카피입니다. 총리나 대통령이 바뀌는 것보다 앞머리 1mm에 내 세상은 바뀐다. 광고주는 일본의 작은 미용실 체인입니다. 이 카피는 단순히 머리를 자르고 다듬는 것을 넘어 헤어스타일이 삶을 바꾼다는 철학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 이 카피 한 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총리나 대통령이 바뀌는 건 분명히 큰 사건입니다. 나라의 방향이 달라지고 정책이 바뀌고 뉴스가 떠들썩해지죠. 그런데 그게 내 오늘 아침을 당장 바꾸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앞머리를 조금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건 내 하루가 진짜로 망가질 수 있죠. 거울 볼 때마다 신경 쓰이고 사람 만날 때마다 신경 쓰입니다.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큰일보다 아주 사소한 것이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크게 와닿고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크게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 카피는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더 큰 일본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습니다. 이 카피도 TCC 연감에 등재된 것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지역에 기반을 둔 작은 미용실 체인의 포스터 카피가 광고 역사에 남은 것인데요. 일본 자료를 보다 보면 큰 광고주가 아닌 작은 광고주의 광고 카피들이 연감에 기록된 사례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카피는 광고주의 업종을 알아야만 확실히 이해가 되는 카피입니다.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은 내지 않는다. 이 카피만 보면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가위바위보 타령도 그렇거니와 주먹을 내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광고주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MJ 네일케어, 네일아트 전문점이네요. 예쁘게 단장한 손톱을 자랑할 수 있게 가위나 볼을 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아름다운 손톱을 만들어 드립니다도 아니고 자신감을 드립니다도 아닙니다. 주먹을 안 낸다는 한 줄로 위트 있게 자랑하고 싶은 네일아트라는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코미디나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종의 클리셰 같은 표현인데요. 이렇게 카피로 표현되니 색다른 느낌이죠. 마지막 카피는 광고주를 몰라도 당연히 이해가 되는 그런 카피이지만 알고 나면 더욱더 공감이 깊어지는 그런 카피입니다. 안마사와 결혼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다. 나이를 먹으면 이유도 없이 괜히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여기저기 뻐근하고 마사지를 받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카피가 공감이 많이 된다면 정말 나이를 좀 먹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이 카피가 재밌다고 골랐으니까 저도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거겠죠. 그런데 광고주를 보면 이 카피의 재미가 한층 더 올라갑니다. 토쿠온이라는 브랜드의 광고입니다. 토쿠온은 일본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파스 브랜드입니다.
처음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인들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일종의 국민 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리 통증, 어깨 결림, 근육통 이런 데 붙이는 거죠. 파스 회사가 이 카피를 냈다는 게 참 절묘합니다. 안마사와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분들의 고통과 아쉬움을 먼저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카피를 보면서 하루 종일 일로서 마사지를 한 남편 또는 아내에게 집에서 또 해달라고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 하루 종일 요리를 하는 요리사분들이 집에서는 요리를 절대로 안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설령 안마사와 결혼을 하셨더라도 분위기 봐가면서 눈치껏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카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피 혼자서는 반쪽짜리였던 것들입니다. 전일본 초등학생 배구 대회가 없으면 이상한 응원이 되고, 일본 늑대협회가 없으면 엉뚱한 말이 되죠. 호또모또가 없으면 맹소적인 관찰에 불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장내협 협동조합이 없으면 가벼운 유머로 끝났을 거고, 네일 케어가 아니면 뚱딴지 같은 말이 됐을 거고, 헤어살롱, 파스의 카피도 광고주와 함께 봐야 의미가 더 풍성해지죠. 좋은 카피는 문장 자체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이 전달되는 맥락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카피들 많이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